예, 11시 22분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700 터치하는 흐름들로 탈환 시도가 나타나고 있고요. 예, 코스닥의 흐름들도 따라가면서 두 시장 모두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후장 터닝 포인트 잡으면서 전략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본부장 오셨고요. DB금융투자 잠실지점 김병수 PB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분위기가 엔비디아나 이런 오라클이나 기술주 실적이 좋으면서 우리 시장 분위기도 좋은데요. 네, 터닝 포인트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 지표를 무시하는 증시 이대로 고냐. 지표로 이제 간밤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부담스럽게 나왔는데도 시장이 무시하고 간다는 건데요. 김장렬 본부장님께 일단 지난번에 CIS 얘기하고 나서 네. 여기저기서 그죠? 그 종목하고 주가도 잘 가더라고요. 나중에 시간 되면 이따 종목 얘기할 때 CXI 볼 수 있으면 보겠고요. 일단 물가 나온 것 좀 해석해 주세요. 막판 구간에서 사실은 좀 끈적끈적하다해서 그죠? 그런 우려들이 있는 거고 그런데도 시장은 그 영향 별로 무시 안 하고 무시하고 갑니다. 네. 시장은 금리는 인하한다고 보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궤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울퉁불퉁한 거, 정확히 말하면 이제 CPI가 근원이 0.36이 나왔거든요. 예상이 0.32였어요. 그러니까 0.04 포인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별거 아닌 거죠, 사실. 그 전달에 반올림에서 우리가 0.4, 0.3 네, 하는 정확히 거군요. 0.32를 예상했는데 0.36이 나왔고요. 네. 0.04 차고 0.36은 전월달 0.39보다는 내려간 겁니다. 근데 예상보다 조금이라도 높게 나온 거는 그 에너지가 많이 나온 거고 주거비가 많이 나온 건데 주거비도 사실은 보면은 세부 항목으로는 내려간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항공료라든지 그다음에 중고차 가격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올라간 게 있기 때문에 빠르지는 않지만 여전히 내려가는 수에 있다라고 사람들이 보는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어차피 CPI는 변동성이 크죠. 주거비가 35% 차지하니까. 그렇죠. 지난달 CPI 나왔을 때도 2월 초에 흔들렸는데 결국은 그건 일시적이었다고 해서 월말에 나오는 PC를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이번 달 말에 나오는 29일 날 나오는 PC를 보면 되고 지금은 그래도 내려간 거다. 이렇게 봐서 아주 크게 의미 부여를 안 한 것 같고요. 어차피 8월 20일 날 다음 주에는 FOMC에서 이걸 가지고 얼마나 의미를 두느냐는 건데 경계감이 없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3개월 전에 했을 때 그 점도표로 해가지고 금리 인하 3번을 줬는데 이번 오늘 CPI 나온 것 때문에 점도표가 내려갈까? 저는 점도표가 이제 2번 금리 인하밖에 안 할까?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일부 있습니다만은 큰 그림은 금리 인하로 간다라는 거고요. 오히려 나중에 6월이건 7월이건 금리 인하를 할 때 경기가 나빠서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게 목전에 부딪히게 되면 오히려 그때는 주가의 변동성이 나쁘게 반영될 수도 있고요. 지금은 그거를 잠시 잊고 가는 트렌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물가가 생각보다는 빨리 안 떨어지는데 점차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는 디스인플레이션 구간이 맞다는 거고요. 요즘 리포트 보니까 라스트 마일에서 어려워한다. 이게 마라톤에 막판 스파트 하면서 힘이 빠져서 점수는 결승점은 저긴데 힘겨운 그렇게 비유도 하더라고요. 김병수 PB님은 어떠세요? 이제 물가에 대한 우려를 시장이 크게 하지 않는다고 우리 김 본부장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결국 실적이나 이 AI 이런 쪽을 계속 봐야 돼요? 네, 결국에는 이제 물가 상승이 이번에도 한 번 더 나왔다라는 게 어제 있었던 일인데,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죠. CPI가 전년 동월 대비 3.2% 상승했다. 상승폭도 커지고 전문가 예상치인 3.1%도 웃돌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랐다. 이게 어제 미국장을 요약한 한마디인 것 같습니다. 예상보다 높았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예상치보다 높았지만 지수는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고 결국에는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이제 연방준비제도가 이제 6월에 이제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이 기대감을 투자자들이 이제 거두지 않았다라고 요약을 드릴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웰스파이어 수석 부사장도 투자자들이 이제 연준이 언제 금리 내릴지는 이거보다는 이제 얼마나 내릴지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는 시세다. 특히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실적이 나오고 앞으로 성장세가 주목이 되는 엔비디아가 주가가 오르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오라클도 이제 깜짝 실적이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오르는 모습 본다면은 결국에는 이런 시장 상황 또는 이런
노동 이런 소비자 물가 지수라든지 이런 지표라보다는 개별 종목들이 얼만큼 일을 잘하는지에 따라서 주가가 좀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까라고 좀 말씀을 네,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상승에 몸을 싣고 좀 즐기자. 이게 뭐 지수 상승이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종목들이 이제 상승하는 종목들을 잘 찾을 수만 있다면은 미국장은 굉장히 안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간밤에 있었던 CPI 해석과 시장 반응들 먼저 점검해 봤고요. 오장 체크포인트 두 번째 터닝 포인트 보겠습니다. 엔비디아의 부활, 물려도 반도체에 물리죠. 물리면 안 되죠. 같이 수익을 내야지. 그만큼 사실 조정을 매수 기회로 삼아도 된다고 얘기를 했었고, 뭐 엔비디아가 대단합니다. 김병수 PB 얘기한 것처럼 이제 오라클까지 붙고 그죠? 기술주들이 막 다음 주에 이제 또 엔비디아 컨퍼런스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반도체에 대한 의구심은 없는데 전략이 중요한 거잖아요. 어느 쪽을 집중하면서 순환매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것인가. 김병수 PB가 먼저 말씀해 주세요. 네, 엔비디아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서 뭐 이야기를 하자면은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이제 2023년에 대략 한 240% 급등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면 압도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올해에도 한 70% 이상 올라서 이제 $900를 터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뉴욕 증시, 결국에 이제 미국 증시를 상승시키는 주도 종목 중에 엔비디아를 뺄 수가 없고 가장 큰 영향력을 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결국에는 지금 생각하는 게 엔비디아가 많이 올라서 그거에 대한 반응으로 국내 반도체 종목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결국에 국내 반도체 종목들이 많이 오르려면은 앞으로 엔비디아가 얼마큼 잘 버텨주느냐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얼마나 주가가 더 오르느냐를 보셔야 할 것 같은데 지금 AI 반도체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데이터 센터 GPU의 수요가 이제 AI가 훈련이 아니라 이제 AI가 추론하는 영역으로 조금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수요의 40%가 훈련이 아닌 추론 쪽을 보고 있는데 이 분야에서 엔비디아가 점유율이 대략 95%까지도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앞으로 AI 반도체가 이제 더 큰 컴퓨팅 쪽에서 수요를 충족하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때 엔비디아 쪽으로 조금 더 성장세가 또는 지속적인 점유율 확대가 예상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서 주가 상승이라고 말씀드리기엔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엔비디아의 독주는 충분히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사요? 국내에서는 그러면 제일 강한 쪽이 어느 쪽이에요? 엔비디아에 관련된 종목들이 좀 충분히 많이 반응하고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종목이 많이 올랐습니다. 피롭티스를 비롯해서 AI 반도체 이름이 들어간 종목들이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런 수혜주들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다음 주에 이제 엔비디아가 GTC 컨퍼런스 하잖아요, 그죠? 네네. 네. 이게 어쨌든 또 뭐 합종연행이나 뭐 대단하더라고요, 기업들이 그죠? 엔비디아가 또 아주 엄청난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으쌰으쌰해서 더 가는 분위기냐, 아니면 또 좀 이벤트니까 그죠? 네네. 약간 좀 세론이 되느냐. 네네. 그때 주목할 포인트 좀 알려주세요. 오늘 내일 모레 사이에 오늘도 목요일 수요일이지 않습니까? 네. 수목금 3일 남았죠. 미국 같은 경우는. 한국은 오늘 좀 다 지났으니까 이틀 남았는데 미리 오르면은 그 당일날 그 월요일 저녁 화요일이다 이 실에 나올 수 있죠. 언제든지. 이제 그거에 하루하루 한 주 한 주는 알 도리가 없고요. 그거는 이제 알아서 하시면 택티컬리 하시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밸류에이션이 아직 높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PER 개념으로서 한 40배 정도까지는 가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이제 경쟁사 AMD라든지 이것이 쫓아오지 아까 말한 것처럼 쫓아오지 못하고 엔비디아는 지금 생산을 더 하고 싶은데 더 하지 못해서 가격을 높게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산이 TSMC하고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잘 돼서 진짜 공급 부족이 많이 완화됐다는 신호가 나오거나 아니면 밸류에이션 상으로 누가 봐도 진짜 약간 이슈다. 누가 봐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 시점이 됐을 때야 아마 의미 있게 꺾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에너지티 목표 주가수는 한 1,000불, 1,200불 이상은 아마 타겟을 할 수 있고 그거의 여부는 한 여름 지나갈 때까지는 지속되지 않을까. 악유는 있어도 그게 방향이 완전히 꺾여서 10% 이상 바뀌어서 한 2개월 쉬고 이런 식의 조정은 제가 봤을 때 일어나기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금리 인하가 5월, 6월까지 안 일어나도 그것이 그것 때문에 주가가 20%, 15% 빠질 확률은
아마도 여기에 베팅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국내 반도체주들은 HBM 후공정이 역시 포인트입니까? 아니면 그 다음 주 컨퍼런스는 어쨌든 삼성전자가 뭐 CXL 한다고 해서 그런 모멘텀이 네. 좀 있는 것 같아요. CXL하고 또 뭐지 뉴로모픽이 있는데요. 네네. 뉴로모픽은 제가 봤을 땐 개념인 것 같고요. 그것 쫓아갔다는 큰일 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CXL은 3년 뒤냐 2년 뒤냐인데 그거를 개발을 하기 위해서 IP를 설계하고 그거는 맞거든요. 그 액티비티를 당긴다면은 괜찮은 주식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IP 전문 회사 뭐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라든지 뭐 아니면 디자인 하우스, 에이직랜드라든지 네. 이런 가온 칩스 이런 것들은 지금 최근에 올라왔던 주가가 허무맹랑한 숫자는 전혀 아닙니다. 그런 포텐셜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은 주식들이 많거든요. 그런 주식들은 나중에 다 속가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가르셔야 되고요. 시가총액 5천 원 이상, PSR 15배 이하에 된 주식만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HBM 스토리로 인해서 주가가 가는 거는 우리나라의 우리 한미반도체는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의 아규먼트가 계속되기 때문에 그게 해결되는 거는 실적이 나와야지 해결될 것 같기 때문에 엄청 내려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폭발적으로 올라간다고 다음 주에 뭐가 나와도 그렇게 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지금의 관점은 하이닉스가 독주하기는 HBM은 삼성전자가 의미 있게 올 수 있느냐는 거고 다음 주에 삼성전자하고 마이크론이 그 GTC 미팅에서 뭔가 보여주느냐가 더 초미의 관심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뭐 여전히 관심 있는 엔비디아, 반도체, AI 얘기했고요. 오장 강의 포인트 세 번째 주제를 보여주십시오. 외국인 러브콜 신고가 저 PBR주 그렇게요. 뭐 어제는 2차 전지가 이제 강세를 보이니까 저 PBR주나 다른 쪽이 반도체도 그렇고 힘을 잃었다가 오늘 다시 이제 반도체 오르면서 뭐 대표적으로 자동차, 은행 이런 저 PBR주가 오르고요. 이건 김장률 본부장님께 여쭤볼 텐데 다만 이제 저 PBR만 가지고는 안 되고 뭔가 그런 컨셉의 다른 새로운 기준을 좀 그죠? 뭐 ROE가 높다든지 그죠? 뭐 이런 얘기들도 계속 나오잖아요. 옥석 가리기 전략 좀 알려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 이번 달까지는 은행주가 독주할 것 같고요. 예. 자동차주는 일본의 N저가 일찍 마감되느냐, N코로, 그러니까 제로 금리에서 그게 BOJ 미팅이 다음 주 18일 그러니까 19일에 있죠. 여기서 YCC를 업 안 하면 4월달 넘어가는데 그거 여부에 따라서 우리 자동차는 달라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N저가 좀 루스해져서 N고 비슷하게 가면은 한국의 자동차주가 조금 판매하는데 좀 유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자동차주의 PBR, ROE 개념은 얼추 한 80%는 85% 반영됐다고 보기 때문에 모멘텀은 한국하고 일본 업체하고의 경제 그런 관계 이런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기다려야 될 것 같고 은행은 미리 땡긴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은행도 그 배당락이 아니고 이게 자산 소각인가 뭔가 한다는 그런 것들이 일정이 지나면은 새로운 뉴스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을 바라볼 때 PBR이 ROE 개념이 일본을 바라본 거를 똑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빠져나가서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은행은 추세적으로 빠지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저 PBR 관련주 가운데 은행주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점수를 주셨네요. 네 번째 터닝 포인트 체크하겠습니다. 주가가 저공비행을 하고 있는 항공주를 어떻게 볼 것이냐. 네, 고공비행이 나와야 되는데 저공비행입니다. 1분기 깜짝 실적 가능성, 그 실적 좋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지난번에 이제 아시아나항공 인수 마무리되면서 올랐던 뭐 기대감들이나 그다음에 그 아시아나가 가지고 있는 화물 부분 매각 이런 것들 이슈는 좀 또 사라진 것 같아요. 김병수 PB님 항공주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오랜만에 항공주 관련 리포트가 하나 나오게 됐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모멘텀 또는 이런 이슈는 좀 지나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대한항공, 진에어, 제주항공, TA항공 이렇게 해서 4개 항공사의 영업이익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작년에 한 영업이익이 한 2조 3천억 가량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 4개를 다 합쳐서 2018년에 8,800원에 비해서는 거의 2배 이상 오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작년부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실적이 좋아졌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1분기도 실적이 좋을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온 리포트입니다.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올 때는 어떻게 보면 수송 통계라든지 아니면 운항 횟수 이런 걸 보게 되는데 보통 요즘 기준은 이제 다 코로나19가 창궐하기 직전인
또는 19년 또는 18년을 기준으로 항상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해외여행 수요도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2022년에서 출국자는 650만 명, 근데 이제 23년에는 2270만 명으로 거의 한 4배 가까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직전에는 2800만 명이 내국인이 외국으로 이제 출국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아직까지 코로나 직전에 어떻게 보면 해외여행 개수보다는 아직은 적다. 그렇기 때문에 더 늘어날 수도 있고, 특히 해외여행이 어떻게 보면은 국내 여행보다 저렴한 이야기도 있고, 특히 일본 관련해서는 엔화 이슈도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일본 관련해서도 해외여행을 굉장히 많이 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공개될 1분기 실적을 기대해도 좋다라는 게 이제 유진투자증권에 나온 리포트의 내용인데, 저도 굉장히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한항공일지 아니면 LCC일지를 조금 고민하시면서 앞으로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 특히 여객 이런 운송이 아니라 여객을 조금 많이 좀 집중적으로 보신다면은, 이제 화물이 아니라 개인을 보신다면은 LCC 쪽 종목들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항공주가 우리 조금 오르더라도 이제 투자자들은 시장의 평균 상승률보다 높은 걸 사실 원하는 거잖아요. 그런 섹터를. 그렇게 보기에는 항공주가 좀 지금 모멘텀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 가운데서 그러면 조금 더 주목해 보는 쪽은 지난번에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가 제일 강하게 오르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그때 TI항공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네. 그때랑 지금이랑 조금 차이점을 만약 예상을 해본다면은 네. 환율이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미국에서도 금리 인하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 6월에 금리 인하를 한다고 저희가 시장에서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라도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온다면은 환율이 조금 정상화되고, 그리고 엔화도 지금 수준에 유지가 된다면은 해외 여행이 수요가 조금 더 증가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해외 여행은 어떻게 보면 그런 대한항공이라든지 아시아나항공을 타고 다니지 않고 LCC 쪽을 많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 제주항공이라든지 TA항공 쪽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적인 관심은 조금 더 가벼운 LCC 쪽에 관심들이 많죠. 항공주 얘기했고요. 마지막 5장 터닝 포인트. 네, 공략해 볼 만한 기업 종목 이야기합니다. 김장열 본부장님 관심 종목 얘기해 주십시오. STI를 가져왔는데요. 네. 사실은 한 일주일 전만 와서 들어왔을 텐데 좀 어제 그저께 사이에 좀 오르긴 했습니다. 네. 리포트 나왔고요. 원래 하는 거는 반도체 관련된 장비인데, 원래는 매출의 80%는 그 중앙에서 그 반도체 공정에 들어갈 때는 각종 화학 약품 같은 게 많이 쓰이거든요. 가스 포함해서 그 케미컬을 공급해주는 그런 중앙 유틸리티 공급장치. 시스템, 그걸 CCS인가라고 합니다. 그 매출 80%고요. 이건 매출은 안정적이고 하지만은 모멘텀은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새로운 공장을 지거나 라인을 추가할 때 되기 때문에 모멘텀이 약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PER이 낮죠, 밸류가. 근데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매출의 지금 한 10% 남짓 되려고 하고 영업이익률이 엄청 좋아서 영업이익 기여도는 20% 이상 될 거라고 보여주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게 HBM 관련되는 거고요. 리플로우 장비라고요. HBM이라는 것이 이제는 쌓는 거잖아요. D램을 쌓는 건데, 네. 그러면 쌓는 과정에 웨이퍼 상간에 이게 돌기 같은 거를 형성해야 되는데, 그 형성하는 장비 중에 리플로우 장비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회사가 공급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건데, 당초에는 비메모리를 공급을 하려고 하다가 하이닉스하고 공동으로 개발된 것이 잘 돼서 하이닉스로 연간 10몇 대, 20배 이렇게 좀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HBM3, HBM3E까지도 하이닉스를 간다는 그 모멘텀이 가장 중요한 거죠. 제덱에서 두께 표준 강화 안 하면서 좀 수혜받을 수 맞습니다. 있는 거잖아요. 네. 그죠? 당연히 좀 두께가 낮아지면은 예. 그런 거에 좀 여유가, 기술적인 다른 하이브리드 본딩이라 간다든지 하면은 이 회사의 제품은 어떨까라는 항상 퀘스천이 있었는데, 네. 밸류가 그래서 PER이 올해 기준으로 한 10배 남짓 저평가돼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이 좀 해결이 됐다라고 생각이 된다면은, 글쎄요, 애널리스트가 얘기하는 것처럼 어느 정도 10배 중반, 어느 정도 이상은 네. 갈 수 있다는 모멘텀이 붙어서 그런 의미에서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좀 눌림목이 있을 때 아마 접근을 하신다면 나쁘지 않다라고 보겠습니다. 네, HBM용 리플로우 장비, 네, STI 관심주로 말씀해 주셨고요.
김병수 PB 주목하시는 기업은요? 네, 자동차 부품 종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 PBR도 관련해서 좋고 전방산업인 현대차와 기아도 굉장히 실적이 좋기 때문에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중에서 현대모비스를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허 건수가 직전 연도보다 1,700건 증가한 누적으로 한 9,200건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기사가 함께 나왔습니다. 현재 PBR이 한 0.54배 정도에 불과하고 이유는 이제 부품업체 특성상 마진 개선이 좀 후행하기 때문에 PBR이 좀 낮게 나와 있는 게 아닐까라는 이야기가 있고 지난해 매출이 59조 원가량 나왔습니다. 영업이익 또한 3조 원가량 나오고 있고 지난해 이제 직전 연도 그 동기 대비해서는 14% 영업이익 한 13%가량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수주가 한 12조 원 정도가 있는데 부품 수주가 목표치의 172%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관련해서 현대모비스 특히 현대차를 어떻게 네. 보면은 전방 산업으로 두고 있는 현대모비스가 현대차와 그리고 기아가 굉장히 잘 나갈 때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종목 거기다가 어떻게 보면은 뭐 주주 관계도 한번 살펴보신다면은 현대모비스를 비롯한 자동차 부품주들을 조금 살펴보실 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 부품주로만 이제 뭉뚱그려서 얘기하시면 제가 또 기업을 여쭤볼 텐데 그 가운데 이제 현대모비스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옥장 터닝포인트 유니스토리 자산운영 김장렬 투자전략본부장, DB금융투자 잠실지점 김병수 PB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